있어서 여기 오신 분들이 많은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예영 교수님께서 만성 두드러기의 원인과 경과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하고 앞에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지긋지긋한 만성 두드러기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 두드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흔하고 저희가 흔히 피부병 중에 환자분들이 진단명을 쉽게 아는 병 중에 하나라서 많이 아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 또 잘못된 치료라든지 민간요법으로 체질을 개선한다든지 여러 면역력을 증강시킨다든지 이런 근거가 없는 치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올해에도 저희 대한피부과 학회에서 각 환자들의 피부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만성 두드러기 바로 알기 이런 캠페인을 연 적이 있습니다. 9월달에 이미 열었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일반이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만성 두드러기에 대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원인이 무엇인가요? 뭐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나요? 이 부분은 이제 예영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또 저희 나라에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아주 쉽게 환자분들이 이해하시는 말씀들이 면역력 아니면 알레르기 이런 말들을 많이 쓰시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생기는 병인가요? 죄송합니다. 아니면 면역력을 높이거나 체질을 개선하면 좋아질 수 있는 병인가 이런 부분을 물어보시고요. 뭘 피해야 하나요? 이 부분 지금 방금 자세히 설명 들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제로 들어가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항히스타민제는 치료제인가요? 아니면 단지 증상만 개선하고 치료를 완전히 뿌리를 뽑을 수는 없게 하는 병인가? 이 부분 많이 물어보시고요. 이렇게 약을 오래 먹어도 되나요? 아니면 언제 좋아질 수 있나요? 이거는 도대체 완치가 되는 병인가?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하나하나 보면 이제 우선 두드러기는 비교적 흔한 질환인데 극성, 만성 다 합치면 5명 중에 1명은 평생 걸릴 수 있는 병이지만 만성 두드러기는 이제 그때 시점에 따라서 0.1%에서 2% 아까 조금 더 높게 나왔지만 그때 시점에 따라서 비교적 그래도 흔한 병이고요. 평생에 걸쳐서 발병하는 이 병률이 한 1.8%, 3년에서 5년, 1년 이내에 없어지는 분들 많이 있으시고요. 여자분들한테 조금 더 흔한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만성 두드러기 삶의 질 잠깐 얘기하셨었는데 피부병을 대상으로 만성 두드러기와 여러 병을 비교를 해봤더니 이게 수치가 높을수록 이제 삶의 질이 나빠지는 병인데 10점 이상 넘어가면 아주 심각하게 삶의 질이 나빠지는 병들입니다. 보시면은 한센병 잘 아시죠? 나병이라고 이게 과거에 나병이라고 했던 것이고 건선, 피부암, 기저세포암이나 피부암과 아토피 피부암과 비교했을 때 만성 두드러기가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매일 악화 호전을 반복하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항상 필요하시고 또 외출했을 때 언제 갑자기 나타날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울증이나 불안증, 개인 기피증들이 많이 동반되는 확률이 정상인에 비해서 2~3배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걸 근거 중심으로 이제 보고된 결과들을 다 봤더니 스트레스나 우울, 불안증이 훨씬 더 만성 두드러기 환자에서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관리를 하려면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다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이런 잘 일으키는 약제,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고 조영제 이제 검사하시는 거 많이 쓰시죠. 이런 경우에 많이 극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고 물리죠. 그다음에 염증 반응은 이제 위궤양이 있는 환자들에서 헤리코박터 감염이 있는 분들은 가끔 이게 만성 두드러기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은 이제 환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요. 자가면역 항체 다 얘기 들으셨고 식이요법 가성 알레르기 일으키는 음식도 지금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트레스, 알코올, 과로 환자분들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죠. 이런 유발 원인을 먼저 유발 원인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먼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 알레르기가 있고 가상 알레르기, 가짜 알레르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알레르기하고는 조금 다르고 일시적으로 이 물질의 어떤 성분에 대해서 두드러기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가상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예영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첨가물이나 인공색소, 과일, 야채, 향료 이런 것들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많이 일으키는 음식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두드러기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약을 먹는데 잘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이런 그 물질이 있는 이런 가성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한두 달 정도 피해보면 증상이 조금 더 나아졌다는 보고가 있긴 합니다. 근데 어떤 음식이 이렇게 가성 알레르기가 많은지 뭐 차라든지 빵, 견과류, 뭐 과자, 마가린, 과일, 요거트, 카카오, 초콜릿이죠. 그다음에 생선, 계란, 흰자, 뭐 이런 야채들, 그다음에 하다못해 고추, 후추, 뭐 이런 마늘, 과일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다 안 먹으려고 하면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환자분들이 만성두드러기 앓고 있는 분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래서 요새 흰밥에 물 말아서 김치만 먹어요. 근데 김치도 뭐 마늘 이거 다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김치 헹궈 드시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이게 만성두드러기라는 게 오래가는 병인데 이런 음식을 다 안 먹을 수는 없죠. 특정한 음식이 일관되게 원인이 되는 분인 경우에만 저희가 한번 그걸 일시적으로 피해서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보라고 하지 음식을 절대 이런 걸 먹지 말아라, 차도 절대 마시지 말고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절대 않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생기는 병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예영 교수님께서 어려운 부분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아까 비만세포 얘기해 주셨고 면역 항체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어떤 특정한 물질에 대해서 갑자기 한 면역 반응이 증가되거나 떨어지거나 이게 조화가 맞지 않아 생기는 병이지 전반적으로 면역이 떨어졌다고 다 생기는 병은 절대 아니고요. 면역력을 높이거나 체질을 개선하면 사라질 수 있나요? 면역력을 높인다. 저도 이 부분이 항상 제가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떤 음식을 먹으면 면역을 증강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 뭐 항산화제, 요새 면역 건강기능식품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성분 자체도 가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고 이 면역을 증강시킨다는 말이나 체질 이 부분도 환자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하시는 말들 중에 하나인데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막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일반 치료를 하시면서도 일반 민간요법이나 어떤 면역 증강제 이런 걸 즐기시는 걸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홍삼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요즘 나오는 항산화제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 너무 다른 건강을 위해서라면 모를까 두드러기를 위해서라면 드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어떤 음식이 면역력을 높이는데 혹은 만성 두드러기를 없애는데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해드릴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제대로 된 근거 중심의 근거가 있는 치료를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치료제가 항히스타민제인데 이건 치료제인가요? 아니면 증상만 좋게 하나요? 아니면 그런데 증상을 물론 가라앉히긴 합니다. 가라앉히고 장기간 먹게 되면 병의 경과가 서서히 좋아지면서 완치될 수 있는 병입니다. 아까 3년, 5년, 물론 20년 넘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치료를 잘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꾸준히服用하면 질병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치료제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고 좋은 약, 비교적 저렴하고 안전한 약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 이제 약간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습니다. 졸린 약이 있고 졸리지 않은 약이 있는데 졸린 약은 이게 먹게 되면 이제 전신이 나른하고 졸리고 머리 골치가 아프고 띵하고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런 증상이 전혀 없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이런 이제 부작용을 조금 개선하는 게 2세대, 3세대 항히스타민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약간 졸림증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서 항히스타민제가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이고 또 소아나 임산부들한테도 쓸 수 있는 약인데 피부과 약은 독하다 이런 말들을 환자분들이 와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주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피부과에서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약을 먹으니까 나른하고 너무 졸리고 약이 독해서 못 먹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테로이드 얘기하시는데 스테로이드에 대해서도 이따 설명해